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새로 나온 뉴페이스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와 전화로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점을 좀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에 맞는 상세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요,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채팅방을 통해서 또 양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2시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빠르게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12시가 지나간 시각인데요. 이전과의 흐름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S&P 500 지수 먼저 보시죠. 2647.25포인트로 0.29% 강보합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S&P 비교해서 나스닥이 조금 더 상승폭이 높습니다. 6,370포인트까지 넘어서면서 0.73%로 이전에 좀 빠졌던 12월 4일에 빠졌던 시가를 다시 또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가격대 빠지면서 움직임이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1.17610달러로 0.14%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이슈 점검으로 알아본 골드는 소폭의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1252.3달러로 0.26%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좀 변동폭이 좀 나오네요. 일단 앞서서는 고가가 57.79까지 올라갔던 고가였는데요. 현재 구간이 좀 빠르게 가격대가 조정이 되면서 57.20달러까지 빠졌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역시나 나스닥이 S&P 비교해서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골드는 반등 조금씩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크루드 오일이 일단 상하폭이 조금 더 변동폭이 커졌다는 거.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을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오늘 앞서서 일부 시간에 점검을 못 해본 네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앞서서 현재 시각 들려오고 있는 기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PD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뉴욕 증시발 소식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속보로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페이스북 등 기술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미국 실업률 관련 소식인데요. 17년 내 최저치인 4.1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는 12월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어떤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지표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ING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파운드화가 단기적으로 최대치까지 오를 것이라고 지금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브렉시트 관련해서 좀 협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파운드화도 같이 상방으로 향하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는 미국 10월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0.5% 정도 하락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0.4% 하락 전망이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들려오고 있는 뉴스를 다시 한번 정리해 도와드렸는데 이제 개장하고 나서 한 30분이 지나갈 시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장 이후 좀 증시 방향성에 대한 속보들과 기사들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도 모두 좀 도와드렸고 이어서 네 번째 이슈로 바로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건데요. 57.21까지 다시 57달러 후반대 가격대에서 초반대 가격대로 다시 밀린 상황입니다. 정말 하방 쪽으로 또는 상방 쪽으로 쉽사리 좀 방향성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크루드 오일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7달러 초반 18까지 또 깨진 상황인데요.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어려워요.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네, 저는 다운이고요. 송규식 해설위원님 지금 관망이시고, 그리고 마스터님 업, 그리고 김경희 PD도 업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망의 의견을 단호하게 들어주신 해설위원님 들어볼까요? 제가 주로 관망을 들 때는 장중 트레이딩으로 그냥 마무리 지으시라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요? 네. 컴퓨터 앞에 있는 동안만 그냥 흐름 따라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쏟아지고 있죠. 57불, 58불대에 대한 뭔가 회복 없이, 뭔가 저항 라인으로 지금 거의 뭐 한 70틱 정도 빠지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5개월 동안 랠리를 펼친 5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 드디어. 60불을 목전에 두고 뭔가 그걸 바로 보면 재미가 없죠. 뭔가 이렇게. 뭐 이런 스릴러 영화의 반전처럼. 이렇게 뭔가 트리거가, 강한 트리거가 한 번에 딱 와야 이제 뭔가 60불을 한번 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사실 한 내년 1, 2월이면 60불은 좀 무난하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지만은 그런, 뭔가 예상, 장기, 롱텀 플레이를 하기에는 사실 장중 변동성이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너무 크죠.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 56불 중반대까지 열어주고, 장중에 매도 플레이를 하되, 왜 포지션을 넘기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중동 예루살렘 이슈가 주말 사이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 만약 오버를 하게 된다면은 저는 매수가 낮고, 그리고 장중 사실 대응을 한다라면은 매도로 그냥 현재는 짧게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반반 들었습니다. 아주 관망이시지만 정말 시청자분들이 체감하시기에 좋은 의견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길게는 60달러까지 상승 방향을 보고는 있지만 그 가격대 한 번에 이렇게 또 우상향하면서 가기에는 너무 심심한 시장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짚어드려야 되는데, 일단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셨을 때 장중 마감에 대한 전략을 또 말씀을 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좀 길게 끌고 가실 분들에게는 매수 포지션, 그리고 데이로 좀 끝내실 분들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포지션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57.23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앞서서 해설위원님 말씀처럼 70틱 정도의 구간이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구간에서 그렇다면 가격이 왜 또 이렇게 가격이 움직였는지 김경희 PD 어떤 의견 드릴 건가요? 네,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 외신은 요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크루드 수요 증가, 그리고 어제도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나이지리아발 파업 소식 때문이라는 지금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크루드 오일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900만 배럴 정도로 지금까지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그 크루드 오일을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 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이제 크루드 오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됐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이지리아로부터의 그 파업 소식이 있죠. 어제도 전해드렸던 굉장히 긴 플레임을 가진 줄여서 펜가산이라고 하는 그 이제 오일 유니언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용 그 해고에 반발하는 파업을 하겠다. 18일부터 우리는 파업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오일 공급이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오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게 봤을 때는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원유 가격에 부정적일 수 있는 재료가 없다라는 분석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셰일오일 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가격을 끌어올린 지 이틀 만에 좀 오일이 좀 하락폭을 보인 격도 있었는데, 이게 최근의 상승을 그래서 릴리프 랠리라고 해서 안도 랠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 하락을 예상하던 트레이더들이 기존의 포지션을 좀 취소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지금 분석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향후 실생산량 증대와 같은 더 큰 부정적인 요소는 이번 주보다는 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가격을 움직일 만한 어떤 지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현 상황에 대한 분석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현재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조금 상승에 대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애널리스트들은 전반적으로는 좀 유가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쿠웨이트발 소식을 하나 덤으로 전해드리자면 쿠웨이트가 지금 원유 시장 재배치가 2018년 3분기까지는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현재 하루 27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오늘자에서 예신에서 지금 밝힌 바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그렇고 중기적으로도 그렇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상승 움직임은 수요 쪽에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다양한 시황과 이런 이벤트들이 상승 쪽으로의 랠리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또 크루드오일 관련된 이슈도 점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도 길게는 상승 쪽으로의 방향을 보고는 있습니다. 워낙 좀 긴 호흡에서는 상승 당연히 좀 보고는 있는데 그 전에 저는 55달러까지 좀 하락을 이번 주 내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의견에서 저는 55달러를 다시 좀 한번 부딪히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다운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58달러 부근까지 올라와줬어요. 그 전일의 시가도 57.45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57달러 중후반만 되면은 매도적 관점으로 좀 데이 관점은 57달러 중후반만 가면은 매도적으로 좀 짧게 끊어서 가보자라는 의견에서 저는 오늘 다운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이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마스터님의 크루드 오일 전략 그 어느 때보다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이기도 하고 많은 해외 선물 투자자분들이 또 크루드 오일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마스터님. 네, 의견 들어볼까요? 네, 먼저 저는 이제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일단은 편말을 든 게, 자,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도 있었겠지만은, 아까 전에 외신,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18일부터 나이지리아의 노조 파업 등, 그리고 또한 지금 유가의 경우에는 지금 휘발유 재고 발표로 인해서 이러한 것 때문에 좀 급락을 보였었지만은 원유 재고의 같은 경우는 감소로서 이제 상승세를 이제야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동발 위기도 이러한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유가를 이제 크루드 오일을 대응하신 분들께 오늘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팁인가요? 하루에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요, 당일 저가로부터 고가까지 하루 변동성 자체가 아까 전에 제가 골드의 경우에는 140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가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때는 100에서 120틱 구간을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일에도 그렇고 전전일에도 그렇고 다 확인을 해보시면 1차적으로 저가로부터 고가까지 갈 때는 100틱에서 120틱 간다. 그래서 당일 것도 움직임을 보면 저가로부터 56.5 라인에서 그리고 56점 오늘 당일 고가 79 라인인데요. 지금 약 120틱 정도 가면서 다시 한번 눌림 자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 자체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는 57.30 라인 자체가 다시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쪽 라인에서 당일 고점을 갱신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40틱 정도 2차 구간 라인 자체는 160틱에서 약 180틱 정도 움직임을 보이는 이러한 평균 진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꼭 과거 차트로서 확실하게 100에서 120틱 구간이 나왔었는지, 그리고 120틱 구간이 벗어났을 때는 약 160에서 180틱 정도 나왔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나서 확인이 되셨을 때는 제 말이 오늘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점에서 일단은 매수 대응을 하실 때는 57.30 라인 자체에 일단 다시 한번 안착되면서 올라탔을 때는 그때 매수 대응이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금 만약에 57 라인대가 다시 무너지면 당일 저가 라인까지 당일 진폭이 다 나오면서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매수 대응을, 다만 57 라인대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당일 시가와
저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도일 정말 깔끔한 전략을 헤어주셨습니다. 일단 뭐 평균 틱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고, 이전에 뭐 좀 학습 효과로서 또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가자라는 그 부분도 짚어주셨고, 오늘 같은 데이 관점에서는요, 57.30달러에 대해서 또 반등에 대한 부분 좀 노려보시라. 매수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구간 57.14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반등을 하면서 57.30달러 돌파 시 매수적 관점 포지션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나이스티크 마스터님, 네, 카리스마 있으시고, 이렇게 또, 방송 진행에 있어서는 또 이런 매력도 발산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첫 출연이셔서 좀 1부에 이어서 2부 조금 긴장 많이 풀리신 것 같은데,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앞으로 좀 이런 구체적인 전략 많이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 많이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크루도일까지 네 번째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앞서서 1부에서 S&P와 그리고 유로 FX, 골드, 그리고 마지막 크루도 오일까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시간이 변하면서 그런 변동성이 있다면은 그에 맞춤 실시간 리딩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 14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슈까지 점검을 했고요. S&P와 나스닥 지수에 대한 부분은 뭐 상승 쪽 방향을 잡아가고 있어서 여전히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나스닥 좀 강하고요. 6,373포인트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상방 쪽으로 계속적으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 호가창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죠. 현재 구간 0.78% 강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다시 보도록 하죠. 유로 FX 오늘 좀 움직임이 적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는요. 일단 1.17570달러로 0.17% 약보합권이고요. 오늘 기록했던 저가는 1.17345달러입니다. 0.37%가 빠진 가격대인데 다시 좀 반등을 하고 다시 한번 좀 약세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51달러. 이 1250달러 초반에서 가격대 거의 멈춘 듯합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골드가 먼저 앞서서 좀 시세가 좀 나오고 나서 움직임이 거의 둔화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장에는 좀 뒤늦게 하락세가 깊어져서 1% 넘게 좀 빠진 흐름도 있었는데 오늘도 이후 시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1251달러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 보시고요. 자, 그리고 크루도일 같은 경우에는 57.12까지 좀 다시 눌렸네요. 0.90%까지 좀 빠진 가격대입니다. 뭐 앞서서 1% 넘는 가격대로 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변동폭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부에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양한 상담을 또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문자로도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그리고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 전화 상담으로 직접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3153-2611번과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각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매매에 대해서 또는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은 고민 없이 부담 없이 수화기 들어주시면 저희가 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1부에서 먼저 접수 받아본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이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거론하지 않았는데 바로 질문을 주시네요. 자, 4920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자,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시장 상승에도 저점에서 버티는데 무너질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 문자를 10년국채에 대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10년국채 현재 시세를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년국채는요. 124-12.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05%고요. 최근에 골드가 계속적으로 빠질 때도 국채 좀 상승 좀 버텨주더라고요. 하지만 전일장 좀 빠진 가격대에서 오늘은 좀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가격대가 일단 어제 그 시가는 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시장 상승, 이제 지수가 상승해도 저점에서 버티는데 여기서 또 다시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있냐? 뭐 그런 질문 해주시는 것 같은데 먼저 해설위원님. 네.
국채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골드와 10년 채권 간에 뭔가 이렇게 힘의 뭔가 밸런스, 균형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네. 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골드가 차트를 보셔도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골드가 상승 구간에서 훨씬 강했습니다. 채권보다. 그걸 좀 바톤 터치를 한 그런 조금 흐름이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고요. 채권이 지금 빠지지 않고 골드의 낙폭이 지금 훨씬 더 강하죠. 상대적으로 좀 네. 따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채권이 이번 달 12월은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지수와 이제 연동해서 보진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지수가 더 오른다고 사실 안전자산이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뭔가 호흡은 이제 끝난 약간 흐름이고요. 네. 10년 채권은 무조건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될 게 12월에 금리 인상 하고 뭐 기정사실이죠. 지금 시장의 97%가량 지금 뭐 반영이 된 건데 이 이후에 3월 혹은 6월 달에 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힌트의 일부가 오늘 뭔가 관련 지표들이, 물가 관련 지표들이, 고용 관련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됐고요. 이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흘러가다가 어떻게 보면 그 좀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뭐 지수도 네. 계속 무한 상승할 수 없죠. 그리고 금리 인상도 뭔가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뭔가 임계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회 정도인데 3회를 넘어서는 그런 액션이 만약 혹시라도 매파적으로 나온다면 크게 쏟아질 수 있죠. 크게 쏟아질 수 있는데 지금 금리 그 수준을 보겠습니다. 금리 네. 수준으로 지금 2.37입니다. 금리 수준으로 2.37인데 네. 이 지금 제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네. 2016년 12월 25일 이맘때예요. 딱 1년 전이에요. 2.6을 한번 찍었었습니다. 네. 2.6을 한번 찍었었고 네. 이때 만약 저점 매수를 했더라면은 뭐 무조건 큰 이익이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한 번 더 올 것이다. 저는 연말과 내년 초를 기해서.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기다렸다가 뭐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금리 다음 주 FOMC라든가 좀 뭐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은 그게 좀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가 조정을 보인다면 그때 네. 좀 극적으로 잡아서 좀 롱플레이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가적인 네. 뭐 저점을 좀 잡아보자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 저점은 네. 저는 한 2.5%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금리 수준 그래서 2.5%. 123 중반대 정도 되면은 한번 사보는 게 어떨까? 네. 예. 자, 일단 124-1, 2선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 123- 좀 중반성에서 저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좀 긴 관점에서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채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크루드 오일이 57달러 초반까지 오늘 네. 센데요. 자, 금요일장의 주인공은 오늘 크루드 오일로 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7.0 1까지 떨어졌고 지금 57달러가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57달러는 깨지는 않고는 있지만 와 57. 55불 때 앵커님 말씀대로 보나요? 이렇게 그렇게 빨리 가나요? 자, 57달러 01까지 정말 빠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뭐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스터님도 국채에 대해서 뭐 지금 문자가 왔기 때문에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자, 일단은 지금 조금 더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아까 전에 123점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지금 다시 빠질 수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혹시 지금 포지션이 없거나 아니면 추가 진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살짝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가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이평선 지금 당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올라타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매수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나 네. 지금 시가 자체가 무너진다고 했었을 때는 무리한 대응보다도 일단 관망세에서 일단 기다려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좀 소폭의 반등권 이어가고는 있지만 현재 구간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 안에서의 이 종목 대응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채에 대해서 일부에서 온 문자 먼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좀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앞서서 지금 크루드 오일이 워낙 시세가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좀 크루드 오일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크루드 오일 현재 57달러 초반까지 좀 밀려났고 다시 57.07까지는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57달러 뭐 이탈 여부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셨잖아요, 마스터님. 네. 네, 현재에서 또 접근하실 분들, 현재 시장을 막 보신 분들에게는 어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나요? 지금 57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고 했었으면요. 네네. 지금 차트를 같이 보시면요. 네. 지금 57 라인이 무너지면 지금 계속 움직임 자체가 이평선 부근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타고 다시 한번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자체를 다시 한번 갱신 못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57 라인을 무너진다 했을 때는 57.08 라인을 갱신하지 못했을 때는 음봉 2개 보고 매도 대응이 유리하다. 다만 지금 57 라인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56.98인데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변동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약 10틱 구간 내에서는 같은 라인이라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최소 56.90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당일 시가와 저가 라인까지 아래로 추가적으로 열어두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57달러에 대해서 지금 이탈 여부가 좀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외 선물 특성상 이런 변동성을 좀 생각을 하실 때 뭐 오차 범위 뭐 10틱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56.90이 좀 무너지면 매도 대응입니다. 네. 아까 마스터님 말씀 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크루드 오일의 저가 56.54죠. 네. 고가 57.79, 한 120틱 정도 됩니다. 네. 예, 120틱 정도 되고 일자별로 각 상품의 시고절을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특히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고절을 늘 좀 체크를 하시고요. 맞아요. 특히 시고절 보시면서 고가 저가만 좀 확인을 하셔도 네. 각 상품이 어느 정도 진폭으로 움직여주는가에 대한 인지가 좀 이제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맞아요. 이 부분을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12월은 그 진폭들이 다 좀 좁아지는 그런 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시가를 좀 정리를 도와드리면 56.65달러였고요. 그리고 고가는 현재 57.79까지 갔던 상황입니다. 워낙 그 진폭도 정리를 도와드리고 그 안에서의 전략 가격대 짚어드리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이 좀 시세가 좀 빠르게 나와서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는데 계속해서 문자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9640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구리는 올라가면 막히고 올라가면 또 막히는데 짧게 매도는 어떤가요? 라고 네, 구리 말씀을 좀 여쭤보셨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구리 가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3일 전인가요? 12월 5일 날에 워낙 센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4%가 넘게 밀렸어요. 와, 이 정도 엄청난 변동성이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뭐 3거래 연속 소폭의 반등권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3.00 가격대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2.975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질문이 올라가면 짧은 매도. 네. 일단 매도를 좀 들어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께서 약간 두려우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심리가 좀 읽히시죠, 일단. 네네. 아니, 해설위원님, 구리 워낙 세게 밀리고 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은 매도. 저는 사실 2차 매도, 큰 매도장이 나오기 전에 뭔가 쉬어가는 텀이다라고도 네.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아무래도 항생이나 중국 지표들에 대한 해석이 조금 중요하겠지만, 12월에 별로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트리거가 중국 쪽에 생긴다면, 구리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한 80% 이상의 확률로 아마 한 2.8 수준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다. 2.8이요. 2.8이면 뭐 초아래인데요. 예, 거의 네. 올해의 뭐 이런 상반기 이후의 상승분에 대한 돌림이 다 일어나는 건데 그러네요. 그 정도로 뭔가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지지를 할 수도 있죠.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냥 지지 라인으로 봅니다. 일봉으로 봤을 땐 지지 라인으로는 보이는데 트렌드를 한번 타면은 그 흐름대로 정말 강하게 밀고 가는 기회를 주지 않고 뭔가 네. 매수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에 대한 뭔가 청산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리고 매도를 진입해야지 따라가서 이걸 수익을 내야지 하는 네. 뭔가 투자자들은 뭔가 그 눌림목과 뭔가 이렇게 반등 구간에서 뭔가 다 들어가겠죠. 네. 그런 구간을 주지 않는 게 구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매도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당분간 조금 관망하시다가 차라리 에너지 모았다가 추세 쏟아지면 그 방향대로 그냥 따라가시는 게 네. 가장 속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욕심이 생길 구간일 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좀 약간의 자신감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뭐 앞으로 좀 가격대가 수요 측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조금 더 센 뉴스가 나오면은 하방 쪽으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구리의 그 종목 특성까지 함께 좀 결합이 된다면은 큰 하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스터님도 옆에서 또 구리 좀 막 분석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 뭐 매매 전략도 뭐 괜찮고요. 현재 매도로 보신다고 했는데 그 네. 의견에 대해서도 좀 답변 도와주시죠. 네. 네, 지금 보면은 구리 차트를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옆으로 거의 횡보세 구간으로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네, 위쪽에서 지금 한번 강하게 하락 이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구리의 경우에는 변동성 자체가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자체에서도 자세히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볼 텐데요. 지금 이 구간 라인대에서가 일단 계속 저항받으면서 조정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2.9786 라인 부분과 지금 현재 2.9805 라인 이상 부분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짧게 매도라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네, 네. 만약에 지금 네, 좀 네. 공격적으로 들어가신다 했었을 때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고점 부분 직접 찍어보셔서 15틱 정도 이내에서 네, 손절 라인 잡고 오늘 당일 시가 라인까지 다시 한번 매도 짧은 구간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조정 횡보장일 때는 무리한 대응보다도 일단은 저는 관망을 좀 하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지금 좀 틱 차트로 설정을 하셔서 네, 120틱 차트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틱 차트로 인해서 좀 횡보 구간이다라는 가격대 현재 설명을 도와드렸고 일단 정말 그렇습니다. 매도 짧게 매도가 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구간을 좀 파악하시기가 조금은 저희가 네, 더욱더 좀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후에 구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전략 듣고 싶으시면 저희 쪽에 다시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2.9805 라인대에서 또 가격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이 연말로 다가갈수록 시황적인 측면도 잘 챙겨봐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관련된 질문을 주고 계세요. 자,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8320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달러 인덱스 어디까지 오를 것 같으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달러 인덱스, 시장의 중심을 보고 싶으신 분이에요. 지금 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는데 달러 인덱스 오늘장의 좀 흐름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달러 오르고 있죠. 93.950선에서 현재 구간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저점에서 93선에서 좀 지지가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지금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쭤보신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 달러 인덱스 매일같이 보시잖아요. 네. 네네. 뭐 일단은 94점 중반대까지 94.50에서 80대까지는 네. 무난하게 뭐 다음 주 상단 열어놓고 네. FOMC 전에 움직일 것 같고요. 그게 대한 답은 저는 중립입니다. 반반. 네, 뭐 다음 주 네. 뭐 옐런 의장의 입에 또 달려 있겠고 그렇죠. 그게 따른 또 파웰이 아마 올해 그 끝나기 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자회견이 2번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뭔가 또 내년도에 대한 방향성이 또 잡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파웰 지금 뭔가 그 내정자가 뭔가 멘트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톤 터치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멘트는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면 옐런 의장이 임기가 2월까지니 옐런 의장의 뭔가 입김이 조금 더 작용을 할 거고 시장에는 예, 다음 주는 아무래도 그냥 뭐 12월 금리 인상하고 우리는 경제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그 멘트에 따라서 그렇죠. 점도표가 크게 바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물가를 좀 더 확인해야겠다라고 하면은 큰 폭으로 다시 93이나 92대로 다시 빠질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정도면 난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뭔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대신 나오지 않을까 네. 예,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현재 93.920선 움직이고 있는데 94
4점 뭐 중후반 정도까지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달러 인덱스는 정말 이런 많은 이벤트 안에서 변동성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또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망적인 측면 이런 앞으로의 예측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마스터님도 달러 인덱스를 좀 보셨는데 뭐 앞서서 시장 분석해 주실 때도 코멘트 해주신 부분이잖아요. 뭐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자 일단은 방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해수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지금 중반까지 94점 중반 라인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다음 주에 금리 결정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섣부르게 먼저 여기서 판단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요 며칠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일단 관망을 하고 있다가 방향이 잡히면 그때부터 다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왜냐면요, 다음 주 그 빅 이벤트가 너무 좀 짧게 지금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섣불리 좀 시장을 분석 또는 뭐 확답 또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좀 자리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가 나오는 오늘 같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상품에 좀 눈을 돌리셔서 다른 상품들을 조금 한번 선순환하는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달러 뭐 연관되지 않은 뭐 크루드 오일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홀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라겠고요. 크루드 오일은 57.10까지 다시 좀 소폭 반등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좀 초반대 가격대이네요. 자, 지금 오늘 금요일장이지만 금요일장 또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 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 방송이 더욱더 값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나왔을까요? 지금 질문 쪽이 지수에 대해서 좀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나스닥 지수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고점 좀 계속해서 높여가다가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데 0.64%의 강보합권이고요. 6,365.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는 뭐 이전과의 흐름이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나스닥이 고점을 조금 더 높여가지를 못하고 힘이 살짝 좀 빠진 것 같은데 자,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지금 문자에 대해서는 끝자리 6559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나스닥 전망 다시 한번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네요. 지금 나스닥이 조금 오늘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볼게요, 마스터님. 네,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요. 지금 차트 자체가 120틱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짧은 이제 캔들로 봤을 때 약간 조정 보이는 부분을 보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리딩 방송을 하거나 지금 시청자분도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건 이런 횡보세 구간에서 투자자들은 쉽게 못 버팁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양봉 두 개 올라타고 나서 근 약 1시간 정도 지금 옆으로 횡보세를 보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만약에 손절 라인 자체를 6,358라인과 그리고 제가 6,350라인대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일단 상방으로 좀 더 열려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러한 횡보세 구간일 때는 일반적인 시청자 여러분들도 약 30분 이상의 횡보권에 나온다 했을 때는 도전 심리보다는 일단은 최대한 본절에서 나왔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잡히고 나서 그때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시장 자체는 변동성으로 해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큰 차트 60분봉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여기서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약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6,377라인대 이 라인대가 지금 계속 많은 걸리는 라인들이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약간 돌파하기 위한 힘을 모으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인 자체가 돌파됐을 때 6,391라인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다시 한번 전저점 라인 자체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틱 차트로 봤을 때 현재 구간 좀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그러기에 조금 더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6,391선에 대한 가격대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나스닥에 대한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고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현재 뭐 크루드 오일, 달러 인덱스, 나스닥 이렇게 다양한 종목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시각은 37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살펴드렸듯이 S&P 500은 2646.50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7%로 강보합권 이전과 가격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스닥 방금 전에 살펴보셨죠? 6,367포인트, 6,368포인트로 0.68%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는요, 다시 조금씩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데 워낙 좀 작은 움직임이어서 1.17670달러로 0.09% 약보합세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보죠. 골드는 다시 1,250달러가 됐는데요. 워낙 그 한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틱이 되게 소중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1,250.6달러 선에서 0.12%. 그런데 어제도 추세가 사실 미국장 마감할 무렵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지나서 나왔어요. 나와서 쏟아졌기 때문에 아직 모르죠. 1252선 계속 지키는 것까지 제가 보고 잠들었거든요. 잠들고 일어나니 잠깐 눈을 떴는데 한 1245선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예, 오늘도 사실 장막판에 또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아니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매번 이 시간에 저희가 방송을 전달 도와드리면서 시세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제도 분명 지금 시각과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니 계속 시세를 확인할 때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는데 종가를 확인하고 제가 오늘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상품들이 다 봉이 짧죠. 봉이 짧습니다. 나스닥이나 S&P를 보더라도 불과 한 30분 봉으로 그냥 60분 봉이나 30분 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불과 한 3, 4일 전 지수의 흐름보다는 엄청 짧아요. 각 캔들의 그런 길이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내가 선호하는 장이다. 뭔가 이렇게 짧은 호흡으로 10틱, 5틱씩 뭔가 시장에서 내가 치고받고 나오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기엔 굉장히 지금 좋은 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폭의 진폭을 뭔가 보면서 트렌드 매매를 하는 사람,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자, 워낙 골드 어제는 또 장 막판에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 1,250.6달러지만 시간 마감될 때까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골드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현재 시세 좀 정리를 도와드리는데,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얼굴이 있죠.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또 현재 시세와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종목들 좀 다루고는 있지만 원래 자체가 마스터님이 주요 종목, 이 종목을 좀 자신 있다 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지수보다는 약간 상품 선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일이라든지 골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진폭이 있기 때문에요. 아까 전에 이제 평균 진폭으로 인해서 일단은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거기서 조금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자면요. 추세 자체 매매를 할 때 그 평균 진폭을 알다 보면은 오일 같은 경우 100에서 120틱 구간이 올라왔었을 때 굳이 무리하게 위쪽에서 약 오늘 당일 진폭이 80틱 정도 나왔다. 매수세가 나올 때는 80틱 구간이면 저 같으면은 한번 관망을 하면서 일단은 100에서 120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밀리는지 용도로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 선물이 약간 통계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조금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상품에 더욱더 자신 있으시다. 하지만 지수도 너무 잘 가지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상품과 지수 모두 이렇게 골고루 갖추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상품을 좀 좋아하신다면은 투자 성향 같은 것도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무리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한 계약에서 약 2계약 정도로 이제 적은 금액으로 일단은 많이 운용을 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의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무조건 손절 라인 자체를 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120틱 차트를 아까 전에 방금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120틱 차트와 조금 더 큰 봉을 볼 때는 300틱과 60분 봉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잡을 때는 60분 봉 차트를 보면서 방향성을 찾고요. 다만 진입 자리를 찾을 때는 120틱 차트로 좀 예리하게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유를 하면서 같이 수익이 조금 더
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종목과 투자 성향 말씀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또 신세계를 통해서 자주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더욱더 그 성향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 주목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도 나이스제파 마스터님, 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우, 캐릭터가 있으세요. 네, 오늘 정말 훈훈한 장인 것 같은데. 국대 강사 같은 그런 기분이. 네, 맞아요. 네, 아주 깔끔하십니다. 네. 뭐 유튜브 통해서도 오늘 되게 좀 신선하다, 뭐 그런 의견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네, 신선하다, 그리고 깔끔하시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중점적으로 모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이스제파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뭐, 문자는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워낙 다음 주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황적인 측면에서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면 또, 뭐,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를 보시면서 그 흐름을 짚어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7442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브렉시트 협상이 조금 부드럽게 가는데 파운드는 왜 하락인가요? 선 반영이 이제 빠지는 건가요? 라고 조금 구체적인 내용인데 브렉시트 협상이 이전보다 조금 더 유효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파운드가 왜 가격이 빠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파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티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0.69%가 빠진 가격대고요. 1.3387입니다. 현재 구간이 좀 1.3387로 계속해서 고점 이후에 좀 횡보하는 흐름이기도 한데, 자, 고점 부근입니다. 좀 많이 빠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선반영돼서 빠지는 건가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통화, 앞서서 저희가 유로FX만 짚어드려서, 브리티시 파운드도 관심이 여전히 많으신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 지금 문자 내용을 일단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데 네. 약간 이게 해석의 차이인 게, 네. 지금 뭐 뉴스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네. 뭐 이따 김 PD님께서 또 해주시겠지만은 네네. 1차는 뭐 통과가 됐지만 1차 협상은 통과가 됐지만은 그 다음이 난관이다. 라는 지금 뭐 뉴스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별로 없다. 뭔가 네. 원만한 서로의 합의점을 끌어내서 잘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지금 부족하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기에 대한 사실 시황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약간 상대적인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모든 거는 그 파생 상품이나 주식이나 다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먼저 봐야 될 건 차트입니다. 지금 사실 흐름은 하방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런 흐름이라면은 사실 한 1.3350 정도까지 열어놓고 그 다음 또 열린다면 1.330까지 또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파운드는 조금 보수적으로 뭔가 만약 이런 재료를 생각하면서 거래를 하셨다면 매수를 들고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기에 대한 조금 접근은 추가적인 물량 접근은 아예 뭐 조금 기다렸다가 확실한 지지라인에서 들어가자.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주식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그런데 뉴스에 먼저 좀 반응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뉴스와 기사를 좀 너무 분석적으로 또는 많은 비중을 두고 보시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격대 다시 한번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뭐 마스터님이 해주실 것은 이제 현재 구간에서 매매 포인트가 나오지 않느냐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파운드에 보면요. 파운드 네. 같은 경우도 유로팩스처럼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면서 강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바로 매도 붙기보다는 다시 한번 눌림 자체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네. 1차적으로 지금 3420 라인대를 갱신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음봉 두 개 뭐 이평선에서 매도 대응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제가 방금 1.3420 라인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방금 전일 시가 라인 부분에서 오늘 지금 살짝 눌림 자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지고 나서 매도 대응으로 전일 저가 라인까지 이렇게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파운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간이 6분 지나가고 있는데 김경윤 PD
PD, 지금 현재 시각에서 어떤 뉴스들 들려오고 있는지 조금 더 정리해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아까 파운드 관련해서 외신에서 지금 하락 원인을 좀 분석하는 기사가 올라와 있어서 전달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거의 이제 이게 브렉시트 딜이 올 것이다라는 뉴스가 그러니까 알려진 것부터 사람들이 이미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모두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원인으로 짚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파운드가 브렉시트 협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6개월 내 최고치까지 지금 랠리를 이어가다가 오늘 이렇게 좀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빠지는 모습인데 한 이제 분석가의 말은 이렇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행위가 실현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랠리가 이어지다가 이제 그 딜이 가까워져 올수록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사다가 이제는 팔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뭐 굉장히 좀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는 것 같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좀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파운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좋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운드에 대한 장기 전망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이슈 점검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이제 2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새롭게 나와주실 나이스잭팜 마스터님 정말 첫 시간이라서 많은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2시간 동안 어떠셨어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르게 또 차트를 이렇게 보는 거는 또 온라인으로 리딩 방송하고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2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도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안 보던 종목들까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어떠셨어요? 오늘 사실 저는 골드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일 것 같아서요. 1250선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다음 주를 좀 준비하자. 다음 주가 아무래도 진짜 중요한 뭔가 12월에 마무리를 짓고 2017년 트레이딩에 마무리를 짓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위한 준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 마지막까지 1250선 잘 지키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경영 PD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도 좀 지금 들려오고 있는 속보를 전달해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스라엘로 그 대사관을 이동을 하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지금 좀 중동이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있었던 반미 시위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쪽에서 지금 사망자가 한 명 발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3차 인티파다가 터지는가 뭐 이런 우려도 지금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란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아랍 곳곳에서 굉장히 격렬한 시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를 둘러싼 좀 리스크가 좀 커질 것 같은 좀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음 주에도 이 이슈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월요일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뭐 이런 격렬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좀 안타까운 소식도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찬 해외 선물 전략과 함께 실시간 속보 그리고 실시간 전략도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금요일 밤 2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